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고시원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노후 건축물 화재 문제를 막을 방법과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정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송 기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화재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9일 오전 5시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세입자들이 대부분 40대에서 70대까지의 일용직 근로자여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종로구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10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네. 이 합동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열기구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은 현재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서 화재 원인과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화재가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지목된 301호 거주자 A씨의 실화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이 화재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사실 확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해당 건물은 1983년에 사용 승인된 후 2007년 고시원으로 등록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예.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예.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다가 건물주의 거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거주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이고 이 시설이 낡아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가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예.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22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서 사실상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도 건물주의 반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청 조건이 달라져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전에는 선 신청한 후 대상이 되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이 추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합니다. 또 신청한 모든 고시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결국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이 서울시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가 없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꼼꼼한 지원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